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에서 토플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세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득점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떠한 부분이 좀 필요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득점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정말 실전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전까지 시험을 보기 전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전반, 이 고득점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토플 유형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토플 시험의 어떠한 그 형태들 좀 알고 계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매일매일 수업 듣는 게 가장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업 못 들었어요. 그러면 내일 2강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생긴 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면 그 전날 2강을 들으셔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정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들으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몸에 정말 그 리딩 지문이 익혀지는 거죠. 그렇죠? 몸에 이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자, 이 방법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저희 이제 수업을 듣기 이전에 문제를 푸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푸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십니다. 자,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는데 우리 실제 시험은 한 지문에 몇 분 정도 걸리나요? 한 지문에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황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 시험장 가면 또 긴장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한 18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푸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조금 더 적용을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이전에, 그쵸, 강의를 듣기 이전에 정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문제를 푸실 때는 뭐로 푸실 거예요? 우리 컴퓨터로 문제를 풉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다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종이로 푸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 뭐로 봐야 돼요? 컴퓨터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 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답을 우선 맞추시겠죠. 그쵸? 자, 맞추신 후에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의 정답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근거, 맞은 문제에 대한 근거를 다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틀린 것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 맞아도 이게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은 문제에 대해서 근거를 표시하시고 틀린 문제도 근거를 표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출력을 해서 보시는 시험지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막 그거 누구한테 물려주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좀 컬러풀하게 막 색깔 여러 가지 쓴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근거가 파악이 되시면 정말로 그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왜 오답인지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를 파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랑 그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이제 수업 때 강조하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수업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복습을 하세요. 바로 복습을 하시면 이제 어떤 거 해석을 제가 뭐 다 해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종종 이제 뭐 수업 관계상 해석이 좀 덜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스킵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해보다가 안 된다. 그럼 따로 적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장 구조 파악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다 알면 참 좋지만 모두들 다 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딱 하나 적어 두시고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시기라도 해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이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억지로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주제별로 정리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예습 복습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군가한테 알려줄 것처럼 이거는 기본입니다. 누군가한테 알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셔야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더 확실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욕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토플 공부한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책들 사가다가 와가지고 막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근데 많이 푸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더 우선이 될 만한 건 뭐다?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수업 중에
자, 수업 이전에 먼저 예습하는데 20분의 시간을 이제 문제를 풀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예습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예습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거의 1시간으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시고 그거에 대한 복습 시간 다 해가지고 적어도 한 지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꼼꼼하게 지문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첫 번째 단어부터 맨 마지막 단어까지 다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만 잘 해주시면 어떠세요? 그런 부분 훨씬 더 잘 해주시면 정말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문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그 원리 그리고 문제를 왜 출제했을까라고 해주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고득점 정말 문제 없으실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잘 활용해 보시다가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으시면 또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한번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